쟤는 애초에 타고나길 다르니까 그거 어차피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예과 22학번 주현빈입니다. 네, 2022학년도 불수능을 치르고 서울대학교 의예과 정시 일반 전형에 차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 공부법이 궁금하다면 저희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수능 4개 틀렸고 국어에서는 2점짜리 2개, 물리 1이랑 지구과학 2에서는 3점짜리를 각각 1개씩 틀렸습니다. 수능은 언어와 매체 응시에서 국어 5번이랑 38번을 틀렸고 물리 1은 20번을 틀렸고 지구과학 2는 18번을 틀렸습니다. 그 틀린 이유는 진짜 국어 2문제는 진짜 대충 읽고 넘어가서 틀렸고요. 물리 1은 조금 사연이 있는데 다 풀고 이제 마킹을 하는데 20번 마킹을 해야 되는 걸 18번에 마킹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능 30초 전에 가채점표까지 다 쓰고 발견하니까 어떤 거라도 고쳐야 되는데 이제 20번을 고치고 나니까 딱 시간이 5초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제 맨 앞자리여가지고 도저히 고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 실력인가 보다 그냥 체념하고 그냥 이제 못 고쳤던 것 같거든요. 지구과학 2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18번은 그냥 제 실력이 모자라서 틀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평범한 수준만 되더라도 공부 방법을 잘 채택하고 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 역시도 그런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능 공부에서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공부를 할 때는 재능이 중요할 수는 있어도 서울대학교를 입학하는 수준까지는 노력을 열심히 한다면 재능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매달이나 2주마다 한 번씩 정기적인 모의고사를 봐서 성적 변화 추이로 그 공부 방법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공부법은 굉장히 많고 어떤 정답이 있는 건 모르는데 틀린 공부 방법은 진짜 명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영어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손으로 가리자마자 무슨 시험 봐보고 이런 것들처럼 잠깐 단기 기억력에만 의존하는 공부법이 아니라면 옳은 공부 방법은 굉장히 종류가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 변화를 좀 관찰해 보시고 자기만의 공부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멘탈 관리법은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수능 공부를 할 때 독서실에 가서는 단 1분도 졸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웃긴 말인 게 1분도 졸지 않고 독서실에서 졸리면 집을 가서 잠을 잤어요. 애초에 저는 공부를 하는 거랑 휴식을 하는 거랑 완전히 분리를 해놔가지고 공부를 할 때 어줍지 않게 쉴 바에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자 이런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서 휴식을 취하는 거에 두려움을 갖지 말고 공부를 몇 시간 해야겠다는 조금 중압감에서 벗어난 채로 휴식할 땐 휴식하고 공부할 때 최대한 내 머리를 다 써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멘탈을 관리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슬럼프가 진짜 많았는데요. 저는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일주일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막 유튜브만 보고 넷플릭스만 보고 이랬던 시절도 있을 정도로 이러한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아는 것들을 유지한다 이 정도 생각만 가지고 공부 시간을 진짜 그에 맞게 조금만 줄이고 휴식을 많이 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수능 당일날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오히려 심장이 빨리 뛰지 않고 되게 가라앉는 경험을 했는데 저는 당시에 그게 긴장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긴장해서 심장 박동도 오히려 느려질 정도로 긴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은 모든 과목은 영어를 제외하고 한국사를 제외하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수능과 같은 경우에도 국어를 치고 나서 다른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 이번 국어가 쉽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국어 지문이 짧았으니까. 근데 그런 말을 휘둘리실 필요가 없는 게 이번 시험이 어려우면 남들한테도 어려운 거고 이번 시험이 어려우면 나중에 표준 점수로 이득을 볼 생각을 하면 되니까 최대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수능이 다가올 때 진짜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냥 수능 만점을 맞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많이 해봤고 그냥 수능 다가올 때 오히려 더 공부가 안 돼가지고 시간을 날리기도 했고 수능장에 들어갈 때는 모든 문제를 풀 때 모든 과목을 2번씩 풀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물론 22학년도 불수능에 의해서 처참히 이제 박살나긴 했지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수능 만점을 목표로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만점 받고 인터뷰하면 뭐 말하시려고 했어요, 혹시? 일단 제가 만점을 못 받았으니까 뭐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없었는데 아마 만점을 받고 인터뷰한다면 그냥 진짜 제 공부법이나 이런 거를 아마 최대한 많은 사람 보도록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답은 진짜 통계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다니시는 고등학교가 진짜 명문 고등학교여서 인서울이 3점대, 4점대도 가는 학교라면 앞으로 내신을 극적으로 끌어올린다면 갈 수 있는데 만약 그 정도의 경쟁력이 없는 학교고 앞으로 모든 과목을 1등급 맞아도 인서울 못 갈 성적이면 그거는 하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본인의 성적과 통계에 맞춰서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내신이 이제 3학년을 통틀어서 한 2.1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정시로 돌리게 된 거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돌리게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저도 1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때 올라갈 때 지구과학 2도 처음 하고 미적분도 처음 하고 그런 입장이었는데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수험 스토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제가 막 공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공부를 너무 싫어하고 저도 게임을 좋아하고 뭐 스포츠를 좋아하고 막 당구 치는 걸 좋아하고 그런 학생인데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가게 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이제 아토피를 알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몸이 더 안 좋아져가지고 피부가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래서 수능장에서 수능을 다 치고 나오니까 고사장의 난방 때문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 피부가 이제 벗겨지면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저는 진짜 몸이 너무 약했던 학생이고 그렇게 성실한 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같은 시간 동안 남들의 두세 배 효율을 내자 이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제 그런 전략이 성공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쟤는 애초에 타고나길 다르니까 그랬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뭐 재능충이든 노력충이든 간에 그거 어차피 지금 와서 바꿀 수 있는 거 없으니까 효율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썰이라기엔 너무 길어지긴 했는데 저는 국어에 굉장히 자신 있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수능 국어를 치는데 지문을 스캔했을 때는 아 이번에는 무조건 물수능이다. 내가 100점을 못 맞으면 답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레이더 지문인가? 굉장히 짧은 지문이었거든요. 한 반단락밖에 안 되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한 6, 7분이면 다 풀겠다 이런 생각으로 쉽게 접근했는데 지문을 다 읽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비문학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때 5만 가지 생각을 다 했어요. 막 재수학원 생각도 하고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냥 그 지문을 일단 넘긴 다음에 다른 지문을 다 풀고 나서 그 지문을 다시 읽고 그냥 차분하게 하니까 어떻게 보이더라고요, 해답이. 진짜 수능장 가서 웬만하면 포기하지 말고 제발 중도 퇴실 같은 거 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시생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1년 내내 자기가 모의고사 한 번 잘 봤다고 그게 자기 실력인지 착각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잘 봤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모의고사를 못 봤다고 슬퍼하지도 말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좌우명 인생을 살아가는 좌우명은 딱히 생각을 안 해봤는데 수능 공부를 할 때 좌우명이라면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나한테 어려우면 남들한테는 더 어렵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하기 나름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서울대학교 의예과는 굳이 거추장스러운 말로 자랑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그 이름만으로 자랑하는 가치가 있다는 게 자랑인 것 같습니다. 아, 그거 뭐였죠? 이번에 막 월드컵 할 때 유행하던 거 있잖아요. 중요한 건 이번에 우리나라가 16강 간 것처럼 수능 공부도 진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 1년 동안 꺾이지 않고 화이팅! 스튜디오 러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나 진짜. 이제 엔딩 찍을게요. 또 엔딩이에요? 엔딩 같은 걸로 쓰면 안 돼요? 뜻이 다르잖아요.